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2회 문제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6극의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시 한상의 전압이 200V래. 우리 정지시 회전자 정지시 한상의 전압이 200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E2 값이 200V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우리가 정지시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지시의 2차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하시 회전 속도가 1152rpm이면 2차 한상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는 정지시의 전압이니까 지금 물어본 거 2차 한상의 전압은요. E2S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E2S를.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전시의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회전시 전압. 그래서 우리가 슬립 공식을 보게 되면 유도기 쪽에 슬립 공식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ns분의 ns-n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2분의 E2S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F2분의 F2S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 항상 이 동손이나 구리손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슬립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본 건데 우리 요걸 구할 때는 이 두 놈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2S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E2S라는 놈은 정지시 2차 전압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슬립을 갖다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슬립을 갖다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더란 얘기죠. 슬립을 갖다가.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 주파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극수를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회전자의 속도를 줬어요. 전보하시 속도. 그럼 요거는 우리 그 공식을 어떤 공식이 왔냐면 요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ns분의 ns-n이 되겠습니다. 그럼 ns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속도 항상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럼 극수가 몇 극이냐면 문제 조건 아까 6극짜리 줬고요. 120의 주파수가 60Hz 줬죠. 이게 정지시 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1차 주파수. 요걸 구하게 되면 1200rpm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200분의 얼마예요? 1200 마이너스 n값이 얼마냐면 1152죠. 항상 n이 느리죠. 이 속도차가 항상 SNS만큼 느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걸 계산한 게 0.04래요. 0.04 슬립값.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시 0.04에다가 우리 정지 전압을 위해서 얼마 전에 200V 줬다고 그랬지. 20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회전시, 운전시의 전압은 6V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6V. 그래서 공식 세 가지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6V가 아니라 428이니까 8V가 되겠죠. 8V.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식 세 가지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고 없고 차이는요 항상 얘예요. 슬립을 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안 줬을 경우에는 조금 공식이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8V에서 답을 찾게 되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자, 4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2번.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정류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 정류기 쪽에서 뭐가 있냐면 인버터가 있죠. 이 첫 번째 인버터. 인버터는 뭐 하는 거예요? 직류를 갖다가 교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버터가 있겠죠. 이 컨버터라는 거는 반대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외울 때는 우리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를 기억하세요. 둘 다 외우면 헷갈립니다. 시험장 가시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외우고 우리 다리를 갖다 무슨 대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직교 외우시고 컨버터는 반대가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외우면 헷갈려요. 시험장 가서. 그래서 이거 찾게 되면 1번이 되겠죠.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잡아드리게 되면 사이클로 컨버터도 있죠. 이게 우리 5장 쪽에서 좀 잘 나오는 놈들인데 이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AC를 AC로 바꿔주는 것이다. 왜? 교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다니면 주파수 변환기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변환기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보시게 되면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우리 게이트의 그 트리거 펄스가 인가되면 통전 상태가 돼버리죠. 게이트의 그 트리거 펄스가 인가되면 통전 상태, 즉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턴온을 위해 게이트 펄스가 필요하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답으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온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전류가 흘러가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가 트리거 펄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4번 보도록 합시다. 44번 문제는 우리 동기기 단락비 쪽 얘기 같은데, 동기기 발전기에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단락비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단락비가 큰 기계가 있는데, 이 큰 기계를 갖다 우리가 철기계라고 하는, 철극기 또는 뭐라고 돼요? 우리 돌극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안정도가 증진이 되죠. 단락비가 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죠. 손실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다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량이 커지겠죠. 선로의 용량이 커지는 건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용량이 커지더라, 손실이 작아지면서, 이렇게만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 단점이 들어갔는데 효율이 나빠지죠. 출력값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L값이 감소가 되면서 임피던스에 있는 그 L값이, 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XL 값이 감소가 되면서 동기 임피던스가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찾게 되면요, 1번 보면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맞죠? 이 반비례 관계가 지금 성립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크면 공극이 크고 철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가 그래서 철극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감소돼요. 전압 변동 좋다.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좋은 거죠. 결론은 손실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크면 손실이 커진 거니까 이건 안 좋은 건데, 전압 변동이 작으면 0에 가까우면 그만큼 손실이 적다란 얘기예요. 전압 강화가 작은 거니까.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의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이 3번은 단락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파형을 개선하는 거예요. 파형 개선. 그래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락비를 적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린 클수록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적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포권과 단절권은 우리가 아까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요? 1회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고조파를 제거해 파형을 개선하는 거지, 얘네들은 단락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45번 보도록 할게요. 45번. 자, 와류손이 3kW고요. 와류손을 우리가 P2라고 쓰거든요. 보통 P2 3kW. 그 다음에 뭘 줬냐면 3300에 110V 60Hz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 와류손은 약 몇 kW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그 스탠매치의 실험식이 있죠. 실험식. 그 실험식에 의해 보면 우리 와류손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냐면요, 제곱의 비례입니다. 제곱의 비례.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그 와류손의 실험식에 델타 S 해가지고 뭐 TF BM의 제곱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잡아드릴게요. 무조건 이 실험식, 와류손의 실험식을 주면요, 와류손과 전압은 제곱의 비례 관계,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와류손은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와류손은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계라는 거죠. 무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 와류손은
철심의 두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층 철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철심의 두께를 T라고 얘기하죠. 두께만큼 제곱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발생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식을 주고 K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한 문제밖에 없는데 파형률입니다. 파형률. 여러분들 이렇게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례식 관계를. 그럼 지금 처음에 와류손 3kW 줬고요. 그 다음에 그 3300에 110V를 줬는데 여기서는 전압을 갖다가 3300을 잡아줘야 돼요. 3300을. 왜 그러냐면 1차 전압을 잡아주는 게 맞겠죠. 왜? 그 옆에 보면 60Hz, 50Hz 바뀌었잖아요. 주파수가 바뀌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와류손은 주파수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무관계입니다. 그래서 3000V 전원을 사용했을 때 와류손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어떻게 된 거야? 3000으로 감소가 된 거죠. 그때 와류손이 얼마가 발생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원측 전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도 1차 전압을 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차 전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와류손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제곱의 비례라고 했으니까. 그럼 3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일단 다 작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와류손이란 놈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전압이 3300V일 때 제곱만큼에 비례하는데 그때 와류손이 3kW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단위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 3000V로 내렸을 때 그때 와류손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우리 대각 곱하기. 그래서 와류손이란 놈은 얼마예요? 3300분의 3000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때려야죠. 여기에다가 얼마?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2.5kW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전기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직류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 쪽에서 직류전동기 쪽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직권전동기입니다. 우리 전동기 쪽에서는 직권전동기가 잘 나오죠, 시험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분권전동기가 되겠죠. 분권전동기. 물론 이제 이 중에서는 직권이 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계자와 전기자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전류는 똑같죠. IA는 IS와 같고 부하전류 I와 같고 자소파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분권이란 놈은 전류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는 I-IF가 되고요. V분의 P 마이너스 RF분의 V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 값은 어떻게 되냐면 V 마이너스 IA의 RA 플러스 RS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전동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력과 출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발정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다. 전동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이는 어떻게 돼요? V 마이너스 IA의 R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세 번째 얘기죠. 토크와 전류는 어떤 관계냐.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클 때 토크가 작죠. 제곱에 반비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가 작을 때, 회전수가 거의 0일 때 0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요, 토크가. 그래서 얘는 무거운 놈을 갖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이 관계에 의해서 제곱의 반비례에 의해서 토크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작으면 회전수가 작으면 토크는 커져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무거운 놈들을 갖다가 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전동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고 하셔야 될 게 바로 용도 관계죠. 얘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는 우리 전차용이나 하나 더 있죠. 대표적으로 기중기에 사용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됐다 무거운 놈들이거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트럭 있죠. 트럭을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보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놓고 출발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회전수가
0에 제로에 가까울 때 출발하니까 0이잖아요. 그럼 토크가 세야지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단 놓고 출발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거의. 그죠? 엄청난 토크가 발생돼서 출발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회전수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토크가 많은 토크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반비례에 의해서 당연히 얘는 점점 감소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가 올라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IAL 1승의 비례하고 회전수 1승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물어보면 얘는 제곱의 반비례고 얘는 1승의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가, 분차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요 문제에서는 토크와 회전수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전차용이나 기중기에 사용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기 철도란 얘기는 전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1번,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직권 전동기. 그 다음 4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7번 보시게 되면 200V 50Hz 8극 15kW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전보 회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 2차 동선 물어봤는데 2차 동선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게 좀 잘 나와요. 우리 산업기사 쪽에. 예전에는 원래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숫자가 좀 바뀌어 나오는데 요게 숫자 바뀌어 나온 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동선을 우리가 P2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결론만 적어 드릴게요. 우리 P2C라는 놈 유도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1-S분의 S에다가 P0를 곱해주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기계손이 주어지면 이 기계손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PM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출력이 출력, 우리 P0 아웃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는 당연히 뭐예요? 슬립이 되는 거죠. 슬립.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슬립을 존재 안 주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슬립을 안 줬어요 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슬립 공식 이용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슬립이란 놈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슬립 공식은 아까 우리 41번이었던가요? 그 문제 해결할 때도 4가지 공식을 제가 잡아드렸을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이유는 뭡니까? 회전수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공식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럼 NS 값은 항상 안 준다고 그랬죠 제가. 그럼 NS는 항상 P분의 뭐예요? 120F죠. 유도기 쪽에서는 무조건 안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란 놈과 극수가 있으면 무조건 동기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극에 50Hz 줬으니까 8분의 120 곱하기 50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750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750 잡아주면 됩니다. RPM.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750분의 얼마입니까? 750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를 갖다가 옆에 줄 거예요. 그래서 720 줬죠. 그래서 n 값은 항상 얘보다 작아요. 항상 부동호 표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기 속도가 항상 빠르죠. 자개가 회전을 한 다음에 그 원판이 따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도차가 SNS만큼 늦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걸 구하면 0.04 정도 나올 거예요. 0.04.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으로 갑니다. 1-0.04분의 0.04에다가 출력값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계수는 다행히 안 줬어요. 기계수는 안 줬으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5kW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얼마? 10의 3승 공 3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면 625W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625가 답인데 원래 2차 동선 나오면 누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답으로 우리가 사질러 475W짜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놈이 되겠습니다. 요 놈이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면 공식을 외우기 싫은 거야. 그러면 답을 외우면 돼요. 그죠? 사질러하고 625하고 같이 외우고 가면 되겠죠. 그죠? 예전에 뭐 이렇게도 외우더라고요. 이게 동선이니까 똥이면 똥 사질러에서 이렇게 외워도 되거든요. 뭐 하여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보시게 되면 자, 출력을 물어봤는데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죠. 440V 13200 승합이 되고 있습니다. 단상 변압기 2차 전류가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단상 변압기인데 2차 전류 I2라는 놈이 얼마를 줬냐면 4.5A를 줬대요. 4.5A. 그때 물어보고 있는 거는 1차 출력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몇 kV냐 1차 출력이.
뭐 KVA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여기서는요 2차 전류를 줬잖아요. 2차 전류를.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차 출력이라는 건 결론 누구냐? 2차 입력하고도 같죠.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얘는 풀 수가 없어. 절대. 왜냐면 얘가 1차 출력이라는 얘기는 결론 2차 입력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류를 줬기 때문에 결론은 2차 입력이라는 건 2차 출력과 똑같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우리 2차 출력 값을 갖다 잡았을 때 1차 출력과 같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P2라는 놈은 단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V2 곱하기 I2가 되는 거죠. 그럼 V2가 얼마냐면 오른쪽에 있는 놈이 2차 전압이 되는 겁니다. 승합전압 13200 곱하기 2차 전류가 얼마예요? 4.5A인데 KV니까 10에 마이너스 3수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면 59.4 KV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1차 출력은 1차 입력 갖고 2차 출력 갖구나. 그래서 따라서 1차 출력이 결론이 2차 출력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공식이 V2 곱하기 A2구나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단상이니까 루트3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게 이 I2가 힌트가 되겠죠. I2가. 그래서 2차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49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9번 문제는 전압 변동률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무브와 시에 지금 건수비를 갖다가요 33대 1을 줬거든. 그럼 우리가 건수비 공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에다 우리 건수비 공식을 잡게 되면 V2분의 V1이잖아요. V2분의 V1. 근데 우리 무브와 시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건수비 A라는 놈은 33대 1이라고 줬으니까 A가 33이란 얘기죠. 결론이. 왜? 33대 1이라는 얘기는 1분의 33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가 33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공식화해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V2분의 V1인데 무부하라는 얘기는 2차에 부하가 안 걸려 있으니까 V2 제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V2 제로는 33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좀 이따 제가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부하시를 줬는데 부하시의 건수비 A는 해가지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33.6대 1이니까 1분의 얼마예요? 1분의 33.6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33.6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수비 공식은 항상 얼마예요? V2분의 V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V2 제로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지. 왜? 얘는 무부하시기 때문에 2차가 부하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V2 제로가 되는 거고요. 무부하셔나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2차의 전격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를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또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요. 그럼 V2라는 놈은 33.6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 좀 이따가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압 변동률 공식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변압기 쪽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왼쪽에 하나만 써볼게요. V2 n분의 V2 마이너스 V2 n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은 원래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플러스는 지역률 마이너스는 진역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식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차의 무부하시와 2차의 부하시를 줬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값으로 V2n과 V2g를 준 값을 이용하면 이 공식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한번 묶고요. 이렇게 한번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2n분의 V2 제로, V2n, V2n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이 남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바꿔놨어요. V2 제로는 33분의 V1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고 V2 값은 33.6분의 V1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번분수를 해가지고요. 계산기를 때리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V2 제로니까 33분의 V1 밑에 거는 V2n이니까 33.6분의 V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하면 되겠죠. 원분수. 그럼 어찌됐든 간에 V1하고 V1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바뀌니까 33분의 33.6 마이너스 1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한 게 얼마 나왔냐면 1.8%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인가요? 예, 2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약 1.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숫자가 몇 개 바뀌어서 나오는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건수비에 대한 기본식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추천하고 싶은 문제는 아니죠. 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 보시든 아니면 그냥 뭐 제끼시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50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0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변압기 쪽 문제인데 변압기 효율 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 효율 쪽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50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 유형이. 우리 효율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전일 효율이란 문제 조건이 나오면 답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두셨다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뭔 얘기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는데 우리 전일이라는 거는 며칠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그럼 우리가 철송과 동손이 있잖아요. 항상 손실에는 대표적으로. 그럼 철송과 동손이 우리 항상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일 하루 동안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건데 우리 철손이라는 놈은 항상 고정손이라고 얘기했죠. 왜? 항상 그 철심에 대한 크기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크기만큼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정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손이라는 놈은 우리 i제곱의 r이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동선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공식을 전일 효율이 들어가게 되면 전일 효율이라는 얘기, 하루 동안의 효율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4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얘가 몇 시간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용한 시간 n을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동손에는. 왜? 사용한 시간만큼에 비례해서 우리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일 효율 조건이 나왔을 때 원래는 같지만 이 전일 효율 동안에 하루 동안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용 시간이 짧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사용 시간이니까 시간이 짧아지면 이 두 놈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짧아짐으로써 결론은 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소관계가 발생돼 버리죠.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린다는 얘기죠. 반대로 철선.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선을 작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반대로 동선을 크게 해주면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짧으니까 동선을 크게 하면 두 놈이 쌤쌤이 돼버리겠죠. 아니면 철선을 작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 철선을 갖다가 이 놈을 무부하손이라고 하죠. 무부하손. 철선을 갖다가 우리 이 동선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부하손이라고도 합니다. 부하전류에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일 효율이 나왔을 때 최대 효율로 만들려면 철선을 동선보다 작게 아니면 동선을 철선보다 크게 해주면 되고 무부하손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작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적게 하면 되겠다. 무부하손을 작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동선을 크게 하거나 철선을 작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일 효율이 나왔을 때 요 놈과 요 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곡선. 특성곡선이라는 게 결론은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단락비 쪽에서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그림이 있는데 여기를 기전력 2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계좌전류 IF, 우리 자속이 되겠죠? 원천. 자속의 원천은 계좌전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전격 전압이라고 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좌전류가 커져야지 기전력이 커지겠죠? 우리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에 의해서. 우리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나중에 문제에 더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4.44 K오메가 FM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계좌전류가 커지면 기전력이 커지죠? 그래서 계좌전류가 커질 때의 선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극선. 자속이 증가할 때 선. 근데 이제 그 공극선에 의해서 기전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얘 커지다가 얘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요 놈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브와 파워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삼상 단락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극선이라는 놈과 무브와 파워곡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와 파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공극선과 무브와 파워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포화율이죠. 포화율.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 이걸 갖다 따져줍니다. 그 다음에 무브와 파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을 따지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단락비가 되겠죠. 단락비. 그래서 그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따져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일단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곡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락비라는 놈은 누구와 누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브와 파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무브와 파워곡선과 삼상 단락곡선 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2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여기 단락비에 대한 공식을 제가 몇 가지 잡아드리면 I2분의 I1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를 갖다 원래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쪽을 우리 I1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단락됐을 때 전류 I2 뭐 이렇게 잡아줘요. 우리가 그 삼상 단락공석 만나는 계좌전류 해가지고. 그래서 I2분의 I1인데 공식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또 하나가 IF2-분의 IF-가 있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가 들어가냐면 IFS분의 IF0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밑에 게 전격 전류가 되는 거고요. 위에 게 단락 전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식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얘까지 기억을 하겠지만 나중에 뭐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를 단락비 KS 해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ZS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공식만 좀 기억을 해달라. 단락비는 하고 물어보면 세 가지가 답이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쪽에. 그래서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보시게 되면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 1.8배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1.8배라는 게 토크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전압의 3분의 2로 기동할 때, 전압이 3분의 2만큼 가지고 기동을 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시보다 약 몇 프로 감소하냐 물어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유도기에서 토크와 전압의 제곱의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계식을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기출문제 이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토크 유도기에서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 얘기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토크와 전압은 제곱이 항상 비례다. 이 관계식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실기 쪽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실기. 그래서 이게 우리 실무하고도 또 겹치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시 1.8, 토크가 1.8배래요. 그때 전압이 얼마냐? 전압이 얼마냐면 전전압이라고 했으니까 100% 다 걸린 거니까 1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체 전압에 대해서 100% 다 걸렸을 때 그때 토크는 전부하시 1.8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1일 때 1.8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례식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어떻게 했냐면 3분의 2로 줄었다는 얘기죠. 3분의 2. 요거 제곱에 대한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라고. 그런데 이제 기동 토크는 전부하시가 몇 프로 감소합니까? 그럼 요거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대각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럼 T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8이 되겠죠. 그럼 요건 얼마냐면 3분의 2는 9분의 4죠. 곱하기 1.8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냐면 0.8 나오나요? 0.8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80%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은 여기다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전기기 누구냐?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라는 게 결론은 누굴 쓰는 거예요? 회전 계자형이죠. 우리 계자가 훨씬 권선 자체가 간단하고 우리 동기 그 전기자 쪽에 Y결선을 쓰는데 거기 복잡해요. 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따지게 되면 복잡해서 계자를 돌려주는 거죠. 계자를.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계자를 돌려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자 쪽에서. 그래서 요것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가 누구냐?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가 같은 게 누구예요?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죠. 우리 발전기, 전동기는 구조가 같으니까 교류발전기, 교류전동기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 되겠죠. 2번. 54번 보도록 합시다. 자, 54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 내부 고장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다한 거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능한 게 부홀즈 계전기밖에 없어요. 부홀즈 계전기. 우리 백넘버 96번 계전기라고 하는데 우리 백넘버라는 건 뭐냐면 계전기별 고유번호라는 게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또 그거를 전력 시간에 배우고 실기 쪽 감심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압기 탱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변압기 열화 방지하는 콘서베이터 관이 있어. 그 사이에 연결관 도중에 설치하는 게 부홀즈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비홀 차동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 이런 것들이 다 보호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정지, 워드네어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봤는데 우리 이 직류기 속도제어에 대한 내용 잠깐 잡아보도록 할게요.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우리 시험 문제는 직류기 속도제어법하고요, 유도전동기 속도제어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원래 회전수 공식에 의해서 잡게 되는 거죠. 상수 K에다가 파이분의 2 값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V-IARA 분권 전동률 기준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60을 곱해서 우리 RPM 회전수 공식이죠.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이용하고 요 놈을 이용하고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이란 놈은 결론 누구의 원천이? I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자 제어법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전압 제어법. 우리 시험에는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운전 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운전 시 효율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얘는 실제 우리가 속도가 정밀한 곳에 사용되고, 얘는 두 번째가 일그러 방식이 있죠. 얘는 반대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 심한 곳.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설치하는 거예요? 플라이휠을 설치하죠. 플라이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그럼 얘 플라이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저항 제어가 되겠죠.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죠. 결론은 여기 계자 전류를 이용해 속도 제어하는 건데 전류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자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뭐야? 전류, 전압, 저항이죠. 그러니까 오메 법칙이죠. 이 결론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오매 법칙 세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그리고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보면 유도기에 나오는 2차 여자법이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 물어봤을 때. 얘는 유도기거든요. 유도기. 자, 이렇게 해서 찾게 되면 몇 번이냐면요. 워드레노 방식 물어봤는데 이 전압제어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 직권전동기 저항제어와 저압파에서는 저항제어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전압제어하고 별도로. 그래서 얘는 전압제어에 들어가는 거지 저항제어는 아니거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56번 가도록 할게요. 56번. 자, 56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신형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건데요.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두 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의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A, 이중 델타형, 더블 델타라고 했는데 거기다 밑줄 그시면 됩니다. 이중 델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죠. 결선하는 경우에 선관전압과 선전류, 피상전력을 물어봤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결론은 얘가 뭐냐면 델타 결선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데라바류라고. 사자성어로 좀 기억하면 되는데 델타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같다는 얘기야. Y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전압은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루썸의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류값 구할 때. 그럼 지금은 성간이나 상전압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에서 뭐라 했냐면 한조 권선의 전압을 2V라고 했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야? 그 2가 한조니까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2가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2로 나와 있는 새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3번이란 얘기예요. 답은. 아주 쉽죠. 그리고 나서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아까도 했잖아요. 루트 3에다가 우리 IP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I라고 줬나요? I? 예, I라고 줬죠. 그리고 2중이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3에다가 I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 루트 3 I 들어가는 건 3번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게 뭐예요? 피상전력 물어봤죠? 피상전력. 그럼 피상전력은 뭡니까? 우리 루트 3 VI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간이잖아요. 성간. 그렇죠? 전격 전압이니까. 그럼 성간을 우리 상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상이 요거하고 상이 요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VL은 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IL은 우리 IL은 뭐예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2 루트 3에다가 I가 되겠지. 그럼 요거 루트 3이 2개니까 3이죠. 3이 6이니까 6배에 2I가 나오는 거죠. 2I의 6배. 그래서 요거 찾게 되면 3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형 유도전동기 하나에 이용되고 있는 속도제어법 나왔는데 유도전동기입니다. 얘는 아까 우리 직류기 속도제어법 잠깐 봤는데요. 우리 3상 건선형에 대한 속도제어법이죠. 자,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3상 건선형 유도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세 가지가 있죠. 제가 간단하게 일단 종류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 속도제어법 종류만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냐면요. 2차 저항법이 들어가죠. 뭐 설명해드리면 얘는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비례추의 원리죠. 2차 저항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하는 게 비례추의 원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종속법이 있죠.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하는 거여서 우리가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차 우리 여자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찾게 되면 권선형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찾으면 되겠죠. 2차 여자하고 누구예요? 2차 저항제요. 그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넘어가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는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 스태핑 모터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보게 되면, 뭐, 일단,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얘는 간단한 겁니다. 제어 조작이 뭐 용이하고 쉽고, 또 뭐 간단한 내용인데 다. 그러니까 보면 1번 보세요.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그 다음에 4번, 가속, 감속이 용이하면 정, 역전 및 변속이 쉽다. 뭐 쉽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2번 보시게 되면 속도 제어 범위가 좁으며 초저속의 토크가 크다고 했는데, 얘는 광범위하죠. 속도 제어 범위가. 얘를 각도에 따라서 스태핑 모터라는 게 그 각도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하는 건데, 2번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광범위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저속에서도 토크가 커요. 얘는 우리 소형 모터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다음 59번 보도록 합시다. 직육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정류 쪽에서요, 정류라는 놈이 A씨를 D씨로 바꿔줄 때 얘기하는 건데, 그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문자로 적어 드릴게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얘가 바로 불꽃 삼락을 발생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럼 얘를 누굴 이용하느냐면 우리 보극을 설치하죠. 그래서 얘를 설치했을 때 결론은 이 전압차를 줄여가지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전압 정류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그 평균 리액턴스 전압 공식이 있는데 L의 TC분의 EIC죠. 이게 리액턴스 전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L 값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인덕턴스가 D래니까. 그 다음에 이 정류 주기는 길어져야 됩니다. TC 값이. 그래야만 정류 주기가 길어져야, AC를 DC로 바꿨을 때 그 시간이 길어져야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네 번째 뭐냐면 주변 속도 V가 느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접촉점이 큰 탄소 브러쉬를 쓰죠. 열에 강한.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결론은 저항 정류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조건 5가지가 들어가는데, 누구와 누구를 설치합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보극과 보상건선은 아니에요. 걔는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이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건 누구냐? 그러면 보극과 탄소 브러쉬,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 조건을 가지고 찾게 되면 답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번이 틀렸죠? 왜? 접촉장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6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저전압대 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의 재료 물어보는데, 우리 그 브러쉬란 놈이 내부 회로에서 외부 회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부 회로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전력을 외부 회로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브러쉬의 재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좀 전에 59번에서 얘기한 탄소 브러쉬가 있고요. 이 탄소 브러쉬는 뭐예요? 접촉장이 크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금속, 흑연, 질 브러쉬가 나오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판 두 개를 넣어놓고 어떤 물질을 넣는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죠. 전기 분해 일으켜가지고 순수한 어떤 또 다른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출된 물질의 양 해가지고 W는 KQ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응용 과목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기 분해에 의해서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이 되는 브러쉬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돼요. 가끔 문제가요, 여기 질자가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흑연질, 흑연.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누구예요? 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 요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금속 흑연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3년도 우리 산업기사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